네, 안녕하세요. 사냐초 아이랜더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마을 주변에 간단한 식물들 잠깐 살펴보러 왔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뭘로 보이세요? 네, 저는 언뜻 딱 보고 여기도 전어가 있네 이랬습니다. 전어를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네,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헷갈리실까요? 네, 하지만 이 줄기를 만져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털이 아래를 향해서 거칠게 나 있습니다. 네, 줄기를 만져보시면 거칠거칠한 느낌이 나죠? 바로 사상자죠? 근데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전어랑 흡사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전어 잎에 골, 그러니까 잎맥을 따라 골이 파진 것이 보이지 않고 잎 전면에도 짧은 털들이 있는 게 확실히 보여집니다. 하지만 언뜻 보면 정말 전어랑 비슷해요. 네, 오해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사상자입니다. 네. 하지만 사상자는 이제 사상자 자체가 생양명이죠. 네, 자가 붙은 거는 차전자도 그렇고 씨앗을 말합니다. 복분자, 오미자 다 이런 것들은 열매나 씨앗을 약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이름으로 붙은 거니까요. 사상자도 다양한 효능이 있죠. 그래서 뭐 이 식물체가 맛이 없다고 해서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이용하는 것도 알아보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상자는 남성들 정력에 좋다고 많이 알려졌죠. 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 네,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찾아서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꽃이 하나 있어요. 네, 제 손가락보다 작죠? 바로 쓴바귀 종류. 쓴바귀는 꽃 그 술이 가운데가 까만색이 많이 보입니다. 선쓴바귀도 그렇고요. 네, 쓴바귀들은 약간 이런 꽃을 피우는데 요거는 벌쓴바귀입니다. 벌쓴바귀. 위에 있는 줄기잎도 아주 가늘고 길죠? 하지만 아래에 있는 걸 보시면 확실하게 아주 깁니다. 지금 확대해서 찍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벌쓴박인데요. 이 벌쓴박이 제가 초봄에 보여드렸는데 그 뿌리 잎들이 로제트 형식으로 아주 길게 사방으로 쭉쭉 나오고 이제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냥 갈라지는 게 없이 뾰족하고 길게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네, 벌쓴박이고요. 옛날에는 뭐 가세쓴박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국가 식물 정보 시스템인가요? 표준 식물 목록 그쪽에 찾아보니까 벌쓴박이더라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국가에서 정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겠죠. 꽃봉오리가 많이 생겼고 이제 자라면 이런 형식이 모습이 됩니다. 이 쓴바귀가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셨는데 저는 옛날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벌쓴바귀의 모습인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벌쓴바귀 어렸을 때 모습을 사진으로 한 장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 하실 거예요. 벌쓴바귀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는 숲 속에 얕은 계곡을 따라서 지금은 물이 거의 없는데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물이 좀 흐를 만한 곳을 따라서 쭉 올라와 봤습니다.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둥굴레가 있습니다.
어, 열매가 2개씩 달려 있네요. 그냥 둥글레겠죠? 둥글레도 종류가 많아서, 네, 둥글레란 이름이 아닌 비슷한 식물도 많습니다. 진왕정 뭐 그런 것도 있고 죽대도 있고. 하지만 죽대는 이 열매가 이 잎 뒤에 숨어 있죠. 길게 좌우로. 네, 이것은 그냥 둥글레로 일단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둥글레가 많더라고요. 이 둥글레는 되게 달더라고요. 풀솜대 아시죠, 여러분? 네, 풀솜대도 맛있고 단데 이 둥글레 이 아랫부분 캐서 씹어보면 풀솜대보다 훨씬 답니다. 네, 저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달아서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둥글레 뿌리로 둥글레 차를 해먹는 건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운데 붉은 점도 있고요. 그냥 보면 이렇게 풀 같은데 나무입니다. 나무. 바로 딱총나무죠.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뜯지 않아도 구리구리한 냄새가 정말 많이 나요. 네. 이 잎은 마주나는 형식이고요. 이렇게 복엽으로 여러 장의 잎이 나는 딱총나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취나물 참취가 있죠. 근데 무언가가 잘라 먹었습니다. 이거는 동물이 잘라 먹은 거예요. 이 주변에 취가 좀 있는데 다른 취는 다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것만 이렇게 잘라 먹었습니다. 뭔가 고란이나 그런 동물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치입니다. 이거는 잎이 조금 새서 새로 나온 잎을, 부드러운 잎을 먹어야 되는데 부드러운 잎만 똑 따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취가 있죠. 참취. 여기 꼭두선이가 있습니다. 이건 흔해서 제가 잘 안 보여드리는 건데, 꼭두선이는 사각형의 가시가 촘촘해서 옷 같은 데 많이 걸리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죠. 이렇게 보시면 아실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드러운 순을 딴다고 이제 여기 이걸 따면서 같이 이렇게 따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천남성입니다. 천남성. 여기 아래를 보시면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줄기가 약간 얼룩덜룩하죠? 이 전박이 천남성 같은데 꽃이 없는 천남성은 이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맥이 이 가장자리 보이시죠? 가장자리를 따라서 둥그렇게 환주맥이라고 하는데 이 천남성도 환주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잎이 보통 3장씩 나다가 나중에 이렇게 분화를 하는데 반화가 3장이죠. 대반화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취나물 같은 거 이렇게 뜯으면서 딸려오면은 독초를 섭취하는 거니까 잘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교보제네요. 네, 동그란 잎들이 3장, 5장. 네,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7장도 있죠, 가끔. 네, 바로 물풀의 나무입니다. 여기 잎 줄기에 보시면 흰 반점이 많이 있고요. 네, 약간 물기나 습하거나 물가에 잘 자라는 물풀의 나무입니다. 왜 물풀의 나무냐면 이 가지를 돌로 찧어가지고 물에 던져보세요. 그럼 물이 약간 파란 잉크같이 진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파래진다고 해서 물풀의 나무입니다. 네. 물풀의 나무는 잎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편이에요. 약간 쌀이 잎 같기도 하죠. 네. 물풀의 나무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빗자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빗자루과 빗자루 속이겠죠. 아스파라거스가 있고 해안가 산에는 천문동이 있습니다. 셋 다 비슷한데요. 천문동은 줄기에 약간 가시가 아래를 향해서 있죠. 네, 근데 이 아스파라거스는 아니고 산에는 거의 빗자루입니다.
네, 여기 꽃이 폈어요. 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꽃입니다. 꽃이 줄기에 거의 붙어 있는데요. 너무 작아가지고 네, 아유, 확대가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빗자루의 꽃입니다. 꽃. 네, 신기하게 생겼네요. 엉성한 크리스마스 트리 같기도 하고요. 네, 빗자루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세 잎씩 나오고 마주 나고요. 네, 이것도 이제 너무 자주 보여드리네요. 네, 의알입니다. 의알이 위령선이라는 약재명을 갖고 있는 의알입니다. 잎이 이렇게 보통 3개씩 나오고, 네, 분화가 잎이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죠. 네, 의알이의 모습입니다. 네, 숲에 가시면 가끔 이런 거 보이실 겁니다. 잎은 동그랗고요. 이게 점이 뚜렷한 경우도 있고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작은 개체도 있고요. 보시면 여기 이거를 초상타겹이라고 하던가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이게 마디풀과 특징입니다. 네, 바로 엽기 중에 잎이 이렇게 넓은 거는 이상엽기죠. 네, 이상엽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나중에 꽃대가 길게 올라와서 빨간 쌀 같은 꽃들이 달려요. 좀 특이하면서 흔한 엽기입니다. 이상엽기. 네, 점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모양을 보고 네, 특히 이 마디풀과 특징 이 부분을 보시면 좋습니다. 와우, 여러분 벌써 백선이 꽃이 피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백선 보여드렸는데 여기도 백선이 많습니다. 백선이 골짜기를 좋아하나 봐요. 여기도 골짜기인데요. 일단 먼저 꽃을 보여드리면 와우, 꽃이 진짜 이뻐요. 저는 이 꽃 보고 봉황삼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특징은 초점이 여기 줄기, 잎줄기에 날개처럼 달리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거치가 없는 줄 알았더니 이 잔거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샘점이라고 하나요? 그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샘점이라고 하는 그 냄새를 뿜어내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만져보면 향이 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특별한 향은 나지 않는데요. 제가 코를 가까이 대고 한번 맡아봤더니 그 특유의 향이 납니다.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네, 확대를 해보면 잎 가장자리에 약간 구멍 같은 게 보이실까요? 네, 거기가 샘점이라고 해요. 그쪽에서 이상한 특이한 향이 나는데요. 운양과가 원래 향이 많이 나는 식물들을 운양과라고 부릅니다. 네, 꽃을 한번 더 보여드리고 백선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식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줄기는 사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빨간 점이 있고요. 떡잎은 좀 동그랗습니다. 그리고 마주나기, 그리고 이 주맥이 뚜렷하게 하얀 게 특징이네요. 네, 거치는 치아산 거치라고 해서 움푹움푹 들어간 거치 같은데 저도 이 식물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고요. 저도 한번 찾아서 이름을 달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 바로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투구꽃이나 진범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자주 보시면 별로 안 비슷합니다. 더 반짝거리고요. 근데 이제
진짜 초보분들은 좀 유의를 하셔야겠죠. 바로 참반디입니다. 참반디. 반디나물이라고도 하고요. 맛있는 식용 나물이죠. 네. 이렇게 잎이 5장으로 갈라지는 게 흔해서 네, 이것도 참반디입니다. 그 미나리 아제빛과 식물들이 이런 식으로 잎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이런 계곡가에 투구꽃이나 진범이 많기 때문에 섞여서 드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네, 근데 줄기가 아주 매끈매끈 반짝반짝거리네요. 잎 뒷면도 그렇고요. 물론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진범도 잎 뒷면이 약간 광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이나 다른 분들 유튜버를 많이 보셔가지고 네, 많이 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모르시면 아니면 주변에 전문가분들에게 꼭 물어보시고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네, 참반디입니다. 여기 가운데가 빨가면 붉은 참반디예요. 네, 이 녀석도 많이 보셔서 이제 아시겠죠? 코브라 같은 꽃. 네. 갈라지는, 이렇게 특이하게 갈라지는 잎이죠. 처음엔 3장이었다가 이렇게 이걸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갈라집니다. 잎들이. 네. 전박이 천남성인데요. 여기 아랫부분이 얼룩덜룩하죠. 네. 그리고 이게 꽃인데 꽃이라기보다 불연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코브라 같은 꽃을 달고 있는 네, 천남성입니다. 비슷한 게 뭐 바나, 대바나, 전박이 천남성, 두루미 천남성 등등 많이 있죠. 네, 흔하게 볼 수 있는 전박이 천남성입니다. 맹독초니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약으로는 사용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보시기만 하는 게 좋겠죠. 네, 고개를 숙이고 있고 잎이 4장씩 달리고요. 2장도 있네요. 2장이면 나비나물인데 위에는 또 4잎입니다. 2장씩만 달고 있어서 그 나비나물과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나비나물보다는 확실히 큽니다. 네, 그리고 많이 수그리고 있고요. 이게 바로 활량나물이죠. 활량나물. 이것도 맛있는 나물이라고 해요. 콩과기 때문에 당연히 드셔도 되고요. 물론 콩과라고 해서 다 먹는 건 아니지만 콩과는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이 많죠. 네. 활량나물이라는 초점이 안 맞네요. 약간 잎에 이렇게 흰빛이 있는 것도 있고요. 이 위에 있는 새로 나온 잎은 흰빛은 없습니다. 요건 있네요. 네, 활량나물입니다. 네, 요것도 단골이죠. 네, 바디나물. 가운데 자줏빛이 특징인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바디나물, 연삼. 네,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네, 바디나물입니다. 이건 자주 보여드렸으니까 잠깐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바디나물은 자라면서 당귀처럼 조금 비슷한 형태를 취하기도 하죠. 네. 하지만 당귀는 씹었을 때 아주 좋은 향과 입안에 맴도는 그 맛이 특징이고 약간 생김새도 다릅니다. 네, 요거는 바디나물입니다. 네, 박쥐가 날개를 편 것 같다고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박쥐나무죠. 박쥐나무. 네, 이거를 들매곡가님 유튜브 보니까 남방잎, 박잎이라고 해가지고 네, 장아찌로 담아 먹으면 맛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잎에서 특이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서 먹어보려고요. 잎이 크고 좋네요. 네. 근데 여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기회가 있으면 저도 다음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쌈으로도 먹는다고 하는데 약간 독성이 있다고 해요. 근데 독성이 강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네. 박쥐나무입니다. 박쥐나무. 네, 여기 보시면은 네, 해가 좀 져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강활 같습니다. 강활이 물가 근처에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강활은 마디가 툭툭툭 꺾이는 게 특징이고요.
이제 궁궁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도감을 찾아봐도 궁궁이랑 거의 똑같아요. 네, 나중에 이제 열매를 보고 열매를 잘라서 단면을 보고 나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로 봐서는 일단 강활로 동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활은 뭐 파스로도 만들어 쓸 정도로 통증에 효과가 좋다고 하죠. 네, 강활도 맨미나리 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활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와서 자랐을 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에 가면 이제 요새 많이 보이죠? 네, 삼박하랑 비슷한데요. 이것도 줄기가 네, 사각형인데요. 네, 줄기가 사각이고 마디에 약간 붉은 빛이 있고 털이 조금 있는데 아주 거칠진 않지만 약간 거친 털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파리풀입니다. 파리풀. 이거를 밥알에 섞어서 파리가 먹으면 기절을 해서 파리를 잡았다고 파리풀이라고 하는데 약간 독초라고 해요. 근데 먹으면 죽을 정도는 아니고요. 네. 이거는 꽃대가 길게 올라와서 아주 작은 꽃을 피우는데 삼박하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삼박하는 뜯어서 비벼서 향을 맡으면 은은한 박하향이 나고요. 이 삼박하는 그런 향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김새를 보면 거의 똑같아 가지고 저도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향을 안 맡아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파리풀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선밀나무라고도 좀 비슷하죠. 네, 청밀의 덩굴하고도 좀 비슷하고 근데 줄기를 보셔야 됩니다. 예, 줄기에 아주 뾰족하고 가늘고 긴 가시가 많이 있습니다. 네, 청밀의 덩굴도 가시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날카롭고 뾰족하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 가시가 훨씬 많은데요. 이게 바로 청가시 덩굴입니다. 청밀의 덩굴하고 거의 비슷한 식물인데 이 가시 때문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네, 잎의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줄기에 가시. 청밀의 덩굴보다는 선밀나무라고 잎이 좀 더 비슷하네요. 네, 청가시 덩굴이라는 식물입니다. 이 녀석도 덩굴성이죠. 네, 지금 이 꽃이 한창입니다. 계곡 근처에 가면 많이 있어요. 잎이 보통 이렇게 5장인데요. 네, 바로 미나리냉입니다. 네, 십자왁과로 꽃 4장이 십자 형태로 나죠. 네, 씹어보시면은 이것도 먹을 수 있는데요. 그 특유의 냉이과 알싸한 맛이 약간 나는데요. 뭐 데치면 쓰다고 해요. 몇몇 냉이 종류들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네, 미나리 냉이, 미나리를 닮았다고 미나리 냉인데 미나리를 그렇게 닮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미나리 냉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뭔가 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계곡 근처에 많은 벌개 덩굴이죠. 이것도 절정을 맞이했습니다. 벌개 덩굴들이. 이 향기가 좋다고 하는데 저도 향기를 한번 맡아볼게요. 네, 그렇게 향이 진하진 않은데 은은한 그 고소한 깨 냄새 같은 향이 나네요. 꽃에서. 그래서 벌개 덩굴인지는 모르겠지만 잎에서는 저는 그 고소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먹어봤을 때. 네, 그리고 이름답게 덩굴이라서 이렇게 길어지면은 이제 덩굴성으로 땅을 기게 됩니다. 꽃 진짜 이쁘죠? 벌개 덩굴의 꽃입니다. 네, 그리고 줄기 사각형 뿔풀과의 톱니가 아주 톱 같은 쉽사리입니다. 쉽사리 마주낙이고요. 네, 이것도 맛있는 나물이라고 해요. 네, 지금 배터리가 3%밖에 없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